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데요. 달라지는 일상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년 가까운 긴 터널이었습니다. 그 터널 지나서 이제 일상회복 첫걸음을 오늘 떼는 건데 오늘 오전부터 우리 일상이 크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좀 이용이 제한됐던 다중이용 시설의 어떤 이용이 좀 많이 완화되는데요. 예. 어떤 그 운영 시간이라든지 또 출입하는 인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어서 물론 이제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에 유흥시설이라든지 뭐 콜라텍이나 무도장 같은 그런 고위험 시설은 24시까지만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만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백신 상태별로 출입 제한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같이 이제 취약군이 많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백신 완료자라든지 또 음성이신 분들만 출입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외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은 계속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백신 접종 여부 없이 잘 진료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입원하시거나 간병하는 것처럼 병원에 이제 오래 계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시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좀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유흥시설, 경마 경륜 카지노,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그리고 목욕장 이런 곳은 내가 접종했다라는 증명서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앱을 통해서 접종 증명을 주로 하는데 앱을 켜는 게 좀 번거롭다, 잘 모르겠다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준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건가요? 네, 그 접종하신 것을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아주 투명하게 된 작은 스티커가 있습니다. 접종 완료라고 기재가 돼 있는 것을 그 신분증에다 이렇게 부착을 해드리기 때문에 신분증을 이제 보여주시면은 이제 그 스티커로 또 대체할 수가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앱이나 종이 확인서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부스터샷 대상인 분들도 있는데 부스터샷은 이게 접종 증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2차까지만 맞으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달라지는 게 영화관에 가서 우리가 심야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화관이 최근에는 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접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전용관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범적으로 만들면서 또 반응들을 좀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거 아니고 일부 전용관을 만들어서 이제 전용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 내에서 취식이 가능하시고 또 이제 어떤 인원 제한 같은 것이 없이 전용관 이용이 가능하시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좀 관객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실내에서 전용관에서 집단 감염 사례라든지 이런 추이를 좀 보는 좀 시범적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관 입장에서 보면은 백신 패스관 이렇게 전용으로 해놓으면 그 관객을 다 채워서 받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또 뭐 팝콘 같은 뭐 음식도 팔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미접종자분들도 가실 수 있는 별도의 상영관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관이 따로 이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영화관이 이제 하나의 예가 됐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미접종자를 접근을 차단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나친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우리 생활의 필수도라든지 또 이제 미접종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백신을 못 맞는 아주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의 어떤 말씀하신 혹시 차별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사람을 더 차별하고 어떤 의학적인 사유에서 접종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지없이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예외적인 사유로 입장을 허용한다고 해도 안전하시다는 뜻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아마도 지금 겨울철은 좀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또 내년에 좀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아마 이번 겨울까지는 이제 어떤 백신을 못 맞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게 접종하신 분들은 앉아서 팝콘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주변에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에는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접종자를 또 이제 보호하는 조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접종을 완료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 위험성이 있고 그렇죠. 또 이제 확진자가 있으면은 이제 감염 위험성은 낮지만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또 PCR 검사를 또 받으셔야 되니까 아마 완료자분들께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 전용감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좀 거리 두기를 하는 여러 미접종자와 같이 볼 수 있는 상용관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코로나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 때문에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인데 어제 좀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헬로윈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역시나 많은 젊은이들이 마치 위드 코로나가 다 시작된 것처럼 많이 모여 있고 또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많이 벗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돌파 감염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 장면 보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거리 두기도 거의 안 돼 있고요. 밀집된 상황에서 이 일부에서는 뭐 음료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 벗고 있는 모습도 많이 포착이 됐고요. 저런 상황이라면 뭐 돌파 감염이나 혹은 미접종자가 이렇게 섞여 있다면 확산할 가능성도 큰 거 아닙니까? 네, 높아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저 화면에 잡히는 게 특히 실외이기 때문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가까운 거리지만 잘 착용하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기 보도되지 않은 어떤 실내에서 밀집된 데서 마스크를 벗고 또 장시간 계신 분들 중심으로 감염 전파 위험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요. 예. 한 가지 이제 지금 20대, 30대 분들 중심으로 예방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서 좀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나서 실제로 감염 전파 상황이 많지 않았다라든지 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위드 코로나에 어떤 좀 기대감을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잘 맞으신 경우에 어느 정도 너무 이렇게 방역을 흐트러뜨리는 모습은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 일상을 해나갔을 때 감염 전파가 많지 않다. 특히 20, 30대 중심으로 큰 증가가 없었다고 우리가 판정이 되면 또 좀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 좀 기대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로윈 분장을 막 하다 보니까 저도 화면 유심히 보니까 헬로윈 분장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았는데 특히 이제 젊은 층이 상당히 밀집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의 일종의 좀 실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도 좀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이용을 제한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확산세나 감염 전파 사례들을 한 1, 2주 동안 좀 잘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딴 거보다 요즘에 이제 청소년층 백신 접종이 한창인데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3 학생이 백신 접종 70여일 만에 사망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너무 알려진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예.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일단은 백신 접종 후 이제 사망이 일어난 시간이 좀 기간이 길었다는 점. 70여일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중간 선행 사인이 있었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또 그동안에 이제 백신 접종 후 사망,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데 사망했는데 사망하시기 전에 백신 접종을 했다라는 사례가 그동안에 이제 고3 중에서 이제 아마 보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사망 사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좀 적었다고 봐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부검 사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예. 또 그동안에 또 고3들이 그동안 88만 명이 맞았을 때 신근염 발생률이라든지 이상 반응 통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제 접종을 희망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많이 좀 알리는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성장기 네. 아이들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어떤 말씀하신 성장기에 어떤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일단은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백신보다는 더 이상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예. 또 높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제 백신 접종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잘 평가하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12세에서 15세도 백신 접종이 시작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하거든요. 어떤 점을 좀 눈여겨서 관찰을 해야 될까요? 네, 12세 정도면 좀 어느 정도 표현을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표현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체온이 발열이라든지 또
근육통 같은 것이 없는지 또 이제 흉통이라든지 호흡곤란 좀 힘들어하지 않는지 좀 잘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접종을 맞기 전에 컨디션을 좀 잘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심근염, 심낭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종을 맞고 나서 한 일주일까지는 과격한 신체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사 맞은 날 그리고 학원 늦게까지 가고 이런 것도 좀 안 좋겠죠? 조금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좀 컨디션을 좀 안정하고 좀 일상생활의 한 60~70% 정도의 강도로 활동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